반갑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 협력 방향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예년의 제주 포럼의 세션보다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정말 뜻깊은 우리 양국 간의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나라의 관계가 한일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서 정상화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지난 60년 전에 썼고요. 바로 오늘 세션을 통해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발전해온 우리의 한일 관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일 양국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리니만큼 오늘 한국인들과 그리고 또 일본 분들 외에도 또 각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 고견들을 나누는 자리로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 협력 방향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잠시 무대로 모셔서 축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チェジュ平和研究院チェジュ特別実長の皆様、笹江健一郎日本国際問題研究所理事長、新学数元駐日韓国大使、ご来賓の皆様、アニョハシムニカ、チョルンチュハン、イルボンテサ水島光一イムニダ。はじめに、チェジュフォーラム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また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機会をいただいたこと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韓国にあってとりわけ日本との深い縁を有するチェジュの地で国交正常化60周年の意味と未来に向けた協力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ることは極めて意義深いと考えます。チェジュ平和研究員の皆様、チェジュ特別自治道庁の皆様のこれまでのご尽力に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この60年の越し方を思い起こせば、日韓両国の各界各層の交流はさまざまな困難に直面しながらも先人たちの努力によって質量ともに飛躍的に増大をしてきました。また共に米国との同盟関係にある日韓両国の国交正常化が過去60年間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につながってきたことも明らかだと言っていいでしょう。さらに両国の経済的繁栄においてもこの成果は随所に見られます。ここチェジュの特産であるみかん農業の発展の歴史はまさに日韓の技術協力と交流の象徴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今日両国間の交流は実に多様かつ活発に行われています。政治面では2023年にシャトル外交の再開で一致をして以降、当時の日本の岸田総理、3回韓国を訪問しました。第三国での会談を含めて12回の対面での首脳会議を実施しました。石破総理も昨年10月の就任直後に韓国との首脳電話を会談を実施したほか、第三国での多国間会議の機会に対面の首脳会談を実施しました。本年に入って外相会談がソウルと東京で合わせて2回行われています。経済面でも両国の関係は着実に深まっています。韓国への外国からの投資、その額では昨年日本は第1位となっています。また現在韓国では2700社を超える日本企業が活動しています。国民の交流においても両国を往来する国民の数は昨年過去最高の延べ1200万人を記録をしました。今年はそれも上回るペースで進んでいます。
地方への直行便の拡充に伴い、韓国人観光客の訪れる先は、もはや東京、大阪、京都といった都市圏にとどまらずに、地方にあるアニメの聖地や温泉、伝統旅館など全国に広がっています。今年、日本では、命輝く未来社会のデザインをテーマに、2025年大阪・関西万博が開催されています。韓国パビリオンも人気を博しています。5月13日、韓国ナショナルデーも盛況であったと承知しています。国交正常化60周年となる今年、さらに多くの韓国の方々が日本を訪れ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また多くの日本人が、他のどの国よりも韓国を、それもソウルだけでなく、韓国映画やドラマのロケ地がある地方も訪問しています。ドラマ、お疲れ様の舞台となったチェジュにも、日本でも人気のある主演者、IU のゆかりを探って、そしてチェジュの美しい自然と独自の文化を楽しみに、さらに多くの日本人が訪問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現在、国際情勢は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中東情勢など、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この地域でも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活動、ロシアとの軍事協力の一層の進展、中国による東シナ海や南シナ海における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軍事活動の活発化など、安全保障環境は戦後最も厳しく複雑な状況にあります。こうした中、日韓両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の対応にあたって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を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す。日韓両国は互いに対立する余裕はもはやない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韓国では大統領選挙が目前に迫っていますが、選挙結果にかかわらず、日韓の緊密な連携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石破総理が述べているのも、こうした認識を背景としています。また、日韓各々が平和と繁栄を確保するにあたって、私は日韓両国の協力関係だけでは十分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先日のような日韓両国を取り巻く厳しい国際情勢に鑑みますと、それぞれの強力な同盟国である米国との関係強化、また日韓米3カ国の間でのさまざまな分野での協力を通じた関係強化は不可欠です。2023年8月に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開かれた首脳会合で、3カ国首脳は協力関係の強化に合意しました。今年に入っても3カ国の外相、外務大臣はすでに2回会合を持って、その方向性を確認しています。同時に日韓両国の平和と繁栄は、インド太平洋のそれとは無関係ではいられません。重要なことは、この地域または地域を超えた同志国と我々が共有する重要な価値、すなわち民主主義、法の支配、自由貿易、人権等を守るために引き続き協力をしていくことです。さまざまな重層的な枠組みを通じて協力を強化していくことが、日韓両国の利益にもつながると考えます。さらに、日韓にとって重要なことは、グローバルサウスと呼ばれる今後成長、発展が期待される途上国との協力強化です。普遍的な価値を共有し、グローバル経済に円滑な形で彼らが組み込まれるよう、我々の努力の継続が求められていると考えます。以上のように、日韓両国はさまざまな分野、あるいはさまざまな枠組みにおいて、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のキャッチフレーズが示すとおり、パートナーとして両手を携え、より良い未来へ、共に歩んでいくことが我々の使命だ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は、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様のお力もぜひ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最後となりますが、改めて主催者、それから登壇者、会場にご参加いただいている皆様のへの敬意を表しまして、本日の議論が日韓両国にとって、また世界にとって、より良い未来に寄与することを期待しまして、私の祝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も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주까지 걸음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보탬이 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토론에 함께 해주실 좌장님과 패널 두 분 무대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먼저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efore I introduce them to you, I'd like to invite our moderator and the panelists to the stage. Thank you very much. Please be seated. 잠시 앉아주실까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잠시 일어서셔서 저희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외교부 평가위원과 독도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장, 그리고 현대 일본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미 피츠버그 대학 연구원과 도쿄대학 개건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통일부, 또 동북아 역사재단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요. 최근 논문으로는 한일 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세대의 과제라는 논문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원덕 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함께하고 계시는 사사의 게니치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1974년 도쿄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일본 외무성에 입부를 하셨고요. 총리보좌관과 경제국장, 아시아 대양주 국장, 외무사무차관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면서 그야말로 탁월하고 화려한 외교 경력을 쌓으신 바 있습니다. 도쿄 근무 당시에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육자회담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셔서 함께 하셨고 또 정상회의의 정치국장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미 일본 대사를 역임하셨고 이후 2018년 6월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 싱크탱크 있죠.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함께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의 게니치로 이사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패널로 함께하고 계시는 신각수 대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직업 외교관의 길을 밟아오신 분이시고요. 2013년 은퇴 후에는 대학 강의와 외부 강연, 언론기고, NGO 활동, 공익단체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977년에 외교부에 입부하셔서 36년간 일본 과장, 차관 장관 보좌관, 조약 국장, 주 유엔 차석 대사, 주 이스라엘 일본 대사, 1, 2 차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통이시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에서 국제법으로 석박사 학위 취득하셨고요. 스탠포드, 도쿄, 게이오, 베이징 대학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복무를 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울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니어 재단과 북한 인권시민연합 그리고 TJWG, Think, 한반도 미래재단, 한반도 평화만들기재단, 사다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등에서 부이사장, 이사,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일본 관계의 전문가로 오늘 함께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각수 대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이원덕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그 훌륭한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그 젊은 세대들이 좌석을 꽉 메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2025년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과거 한일 관계 60년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또 미래에는 어떠한 협력의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진행은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모두 발언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두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가 있을 텐데 30분 정도 오늘 모두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토론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는 시간에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들하고의 그 대상으로 한 Q&A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앉으셔서 좋은 생산적인 질문도 해주시고 또 코멘트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일본에서 오신 손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뭐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거듭 그 소개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외교관 경력을 가지시고 또 한일 관계에도 오랫동안 그 경력을 쌓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 사사의 갱이치로 선생님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分あ15分あ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久しぶりに韓国訪れて嬉しいです。韓国の大きな変化を感じます。昨日晩餐会でチェジュ島の子どもたち、それから日本の徳島の子どもたちが一緒に歌を歌う、感動しました。韓国の人たちが日本の歌を歌い、日本の人たちが韓国の歌を歌う。本当に大げさですけどちょっと涙がこぼれそうになるっていうかですね、やや年を取ってきたせい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本当に私今ご紹介ありましたように長年日韓関係のことをずっとフォローしてきたわけです。本当にこの60年間の日韓両国の関係の歴史、アップアンダウンがあ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複雑な話を単純化して言うと、大きな問題はいわゆるその戦前のっていうか植民地化の歴史、過去の歴史に、から来るこの問題、あるいはその中には領土をめぐる争いも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どういうふうにして克服するのか、そして2番目に両国の民主主義、経済の発展に伴う協力ですね。そしてもちろん競争関係も、今日韓国が本当に発展したと思います。素晴らしい国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つくづく感じ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の陰には60年間の日韓の協力の歴史もあったのだということが第2点です。それから第3点に、日韓両国の共通の課題として安全保障、特に、隣にある北朝鮮から来るこの脅威にどういうふうに対応するのかと、どういうふうにして彼らとの関係を正しく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大きく分けてですね、非常に単純化すればこの3つがですね、日韓両国の関係を形成する非常に大きな要素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これら3つは一見関係してないようで相互で関係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この過去の問題に適切に対処できなければですね、やはりこの現在将来の問題についてもですね、このどうしてもですね、この十分にですね光が当たっていかない。それによく言えば過去をしっかり見つめ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悪く言えばとらわれる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し、この経済と政治それぞれの国のですね発展あるいは安定が十分でないとですね、やはりこの北朝鮮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に対応する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もですね、やはりそこにこの脆弱性が残るし、それから北朝鮮に対するアプローチではこの日韓の協力ですね、
北朝鮮に対して、韓国の政策もこのサンシャインポリシーというか非常に融和的な政策と厳しく対応するというこの政策が徳によって交互に現れてく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でもですね、日韓さらに今これは米国も含めてですけれども協力関係がしっかりしてなければですね、結局のところ我々はうまく対応できないと、こういう意味で3つは相互に連関した問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も言え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で、私は最初の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全てがこれで終わりだ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もちろんいくつかの問題は議論さ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私がずっとこの課長以来過ごしてきた何十年間の時間的な軸で見ればですね、問題の数は減ってきたと思います。問題の数は減ってきたし、それが意味するその比重ですね、両国関係にこれも相対的に下がってきたと思います。昨日金浦空港にですね、経由でここに来たわけですけれども、私が局長の頃はですね本当に難しくて、空港に降りてソウルに向かう時に機動隊の人がですね我々を取り囲んでおりました。韓国の人たちの気持ちが非常にこの難しい時代に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一切ないというつもり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大きくは我々は克服してきた歴史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これにはもちろん韓国の政府の中でもですね、日本に対する考え方、立場がですねやや厳しめの政権と日本とできる限りですねいい関係を保っていこうという、明らかにこの政権によってスタンスの違い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概して言うとですね、数十年の単位で見るといわゆるその骨肉の争いっていうんですかね、非常に厳しい争いから今は兄弟喧嘩をし、仲直りもすると、時に喧嘩もするぐらいのレベルに落ち着いた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その意味で一つの大きなエポックメイキングな時期というのは98年の日韓共同宣言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私はこれを本当に関係を未来志向にする上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その後起きたことは必ずしもこれに体現されているスピリッツ、精神、お互いのことを思いやって未来に向かって協力していこうと、これがこの宣言の中心的なメッセージでありますけれども、残念なことに時折ですねこれが崩れていく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しかし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数十年単位で見れば我々は正しい方向に向かっているし、特にここ 2,3 年の日韓両国の政治的な関係、さらに今アメリカも含めてですね日米韓の3者の協力と連帯というのは進んで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はこれからも日本は昔のことをずっと忘れないと、韓国の人たちのことをいつも考えているという姿勢、考えは重要だと思うし、韓国の人たちもそれを理解した上でなるべくこの前に向かって、特に若いジェネレーションの人たちに祖先というか前のジェネレーションの人たちの辛い気持ちを存続させないようにする決意と努力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ですね、私は今の状況については比較的楽観的な気持ちを持っております。韓国では民主主義的な政権の交代で、今度新しい人が登場してく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は韓国の民主主義も前進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もちろん激しい闘争と批判が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民主主義はベストでなくてもベターな解決方法を見つけると、そのために妥協するということが、ある面で民主主義の精神でありますから、私はできると思いますし、日本でも少数与党の政治でですね、
なかなかこの野党とどういうふうに協力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で、今いろんな議論も行われております。チャレンジもあります。しかし私は基本的に両国の民主主義の今のレジリエンス、強さっていうのは確実に進化していると思うし、この下で私は両国をさらに飛躍的に関係を増大させるベース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米間の交流についてもですね、このトランプ大統領、今日も午前議論ありましたけど、心配する人もいますし、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がなかなか先が読めな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日韓両国はアメリカとの同盟関係を前進させることに非常に大きな戦略的な利益を共有をし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このトランプ政権との間で関税の問題であれ、あるいはその防衛の分担協力の問題であれですね、似たようなですね、境遇にあるというふうにも言えると思いますし、そういう意味で日韓両国が今までの成果を捉えてですね、アメリカ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この地域のためにアメリカに正しい役割をですね果たしてもらいながら協力していける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今日韓両国がですね重要なその問題として前に進む時期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先ほど大使がですね日韓両国の話として目をその広くアジア太平洋協力できる、私も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途上国あるいはグローバルサウスと呼ばれるような国で特にアメリカが今その対外援助を減らすとかですね、そういう方向に動いている中で、あるいはその多国間の貿易の体制についてですねこれに後ろ向きの対応を取っている中で、日韓両国はこの問題に正面からやっぱり向き合ってですねこの体制を維持していくということのために協力できる余地は非常に大き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最後にちょっと長くなりましたけど、安全保障上の問題について述べ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はアメリカの大統領との関係で、今度いろいろ話日韓両国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の防衛の負担とか分担という問題はアメリカに言われてるから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日韓両国がそれぞれ自分の問題として何をなす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がまずあって、その基準の上に米国が言っていることが我々の利益に沿っているのかという考えが非常に重要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両国がお互いに防衛上の協力をさらにですね進めうる今重要な局面に来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もちろんこれは北朝鮮との関係でどういうふうに協力していくか、北朝鮮のその核を排除することはなかなか困難性は増大していると思います。これ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に対応していくのか、より防衛力を増強してこの紛争の誘因にならないようにしていくのか、それだけでいいのか、対話はどうするのか、これをどうやって実現するのかということは日韓両国で非常に大きな引き続き大きな課題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さらに言えば隣国である中国との関係、今日は午前もありましたけど米中関係は非常に緊張局面にも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の中国との関係あるいはアメリカとの我々の関係、この2つを我々は共存させ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関係にあるわけです。このために両国は何ができるのか、特に中国に対する対応について多少の違いがあっても大きな戦略的な部分については一致をする必要があるので、この辺についてもですねさらに協力を進めていっ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以上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일 관계 60년을 돌아보고 현 단계에서 맞이하고 있는 한일 관계 과제, 미래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한일 관계는 세 가지 이슈에 직면하고 있었다. 하나는 과거 영토 문제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 정치 경제적인 문제였고, 세 번째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있어서의 한일 공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별로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한일 관계의 소위 금자탑이라고 여겨지는 1998년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직접 기초했던 그 담당자로서 98년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한일 관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안전보장 협력 문제, 또 미중 사이의 전략 갈등 속에서 한일이 공유해야 될 전략적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의 한일 관계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데 상당히 큰 시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신각수 대사님 뭐 더 이상 소개해 드릴 바도 없이 한국 최고의 일본 전문가 겸 한국 외교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각수 대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평화연구원 그리고 제주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주일대사 시절 사무차관으로 저와 함께 한일 관계 좋았던 거 또 나빴을 때를 잘 관리했던 사사이 켄이치로 대사님과 함께 이런 대담을 하는데 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아까 그 1998년 한일 신 파트너십 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사사의 대사님의 카운터파트가 올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박준호 대사님이십니다. 한일 관계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인데 저보다 1년 대학 선배시고 외교부 생활을 같이 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자리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됩니다만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준으로 하면 80년입니다. 한일 관계. 물론 65년 수교 이전에 한일 간의 관계가 없었을 때가 20년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인접국 관계로서는 외교 관계가 20년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그 미래 방향을 우리가 설계할 때 경영학적으로 SWOT 그 강약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은 7번의 회담을 14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만큼 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한국은 해방이 되고 3년간 이 군정, 미군 군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후복구를 해야 했고 일본도 사실 패전을 하고 나서 미군 점령을 겪었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되면서 이제 정식 주권을 되찾고 정부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일 모두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그 어떤 물려받은 게 컸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한일 간에 사실 한국은 전후복구, 전후부흥 그리고 사실 한국 경제가 1945년 당시에 경제력을 회복하는데
20여 년이 걸립니다.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개발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겨우 45년에 도달한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패전을 하면서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경제 재건을 해서 이 1951년 강화조약에서 주권을 회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일 모두 그렇게 관심이 좀 적었던 거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35년간의 한일 식민 통치를 둘러싼 입장의 대립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불법 부당하다고 봤고, 일본은 합법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간극을 메우는 것이 6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됐습니다. 그건 한국의 경우에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자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청구권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교를 서둘렀고, 일본은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하고 67년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을 끝낸 일본이 일종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한국, 동남아, 미국 이런 시장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한국 이웃 나라와의 관계 정상화를 서둘렀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에 의해서 경제 부담이 커지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부담을 일본에게 좀 넘기는 이 한미일의 이해가 떨어져서 수교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수교가 되면서 사실은 위로부터의 수교였습니다. 위로부터의 정상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였죠. 그러다가 주로 이제 협력도 주로 경제 협력 분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뀌는 게 언제냐? 1988년부터 1990년대 초입니다. 즉 서울 올림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한국의 외교가 북방 외교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또 여행 자유화가 실시되고 하면서 민간 교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긍정적인 현상은 일본에서 자민당 우월 정당의 1955년 체제가 끝나고 사회당과 자민당의 연립이 이루어지면서 1995년에 이 무라야마 다마가 나오고 그것이 역사화해를 촉진시켰고, 그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우치 게이조 총리 간의 한일 신파트너십 선언에 의해서 대중문화가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방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되면서 2000년대는 한일 간의 정부 민간 다 함께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밀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작은 과거사 문제는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 되면 이게 다시 아주 나락으로 빠집니다. 저는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사 문제가 다시 전면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고, 2012년에는 대법원 민사일부에서 강제동원에 관한 김능한 대법관 주심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고, 그게 결국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제 나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거사의 부활에 의해서 2012년부터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10년 동안 일시적으로 좀 예컨대 2015년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해빙 무드였다가 그걸 제외하고는 한일 관계는 계속 나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빴느냐?
제가 대사를 한 게 제일 좋았던 때부터 제일 나빴던 때를 했습니다. 1년씩 했는데 제일 좋았을 때가 일본 내각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을 때 63%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26%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 때까지는 30% 전반대를 헤매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최근에 조사했더니 작년에 56%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일 관계가 많이 이제 저걸 겪었고요. 아까 우리 사사의 그 차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그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아까 말씀드린 2012년부터 22년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일 간의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성장통을 2022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회복궤도에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 쪽엔. 대신 일본 쪽에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대일 회복 조치가 얼마만큼 다시 계속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아까 사사의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일본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일본 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프업, 뭐 퀀텀 립까지는 안 되더라도 점프업 시키려면 한번 되돌아봐야지 되는데 저는 강점은 아까 우리 사사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일 간은 가치와 전략적 이해면에서 공통분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이 대아시아 정책 또는 한일의 이 아시아 정책에도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OECD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점이 있는 거고요. 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역사화에는 현안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완전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다른 인적공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부상할 경우에 약점으로 될 것 같고요. 기회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우리 사사 이사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한 시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확실하게 협력을 함으로 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또는 러시아에서의 군사 위협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역사인식 문제와 현안 문제를 좀 분리해서 이원적인 어프로치를 해가면서 그걸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한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일 협력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 동아시아에 있어,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불확실성, 또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 전략적 협력, 이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60년을 위한 2030년을 향한 비전, 2050년을 향한 비전을 제2의 한일 신파트너십과 같이 한일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비전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그거를 실행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1200만 교류, 우리 미지시마 대사님 얘기하셨지만 한일 간의 교류를 아주 대대적으로, 과거 1993년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대대적인 인적 문화 교류를 실시했듯이 앞으로 한일 간에도 그러한 한일 성신의 교류를 추진해 가지고 좀 더 신뢰 관계를 양성하는 그러한 노력이 병행이 된다면, 저는 한일 관계는 아까 사사의 이사장님 의견대로 전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각수 대사님께서는 60년이 아니라 한일 관계 80년을 회고해 주셨습니다. 한일 회담이 한일 조약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상향으로 갔다 하향으로 했다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온 경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한일 관계의 미래가 갖게 되는 장점, 약점, 그리고 위기 요인, 기회 요인, 이렇게 네 가지 분면으로 나눠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미래에 대해서는 사사의 겐이치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다소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대체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일 관계 60년이 잘 정리가 되었고, 또 미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도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일 관계 60년사를 정리한다면 전 두 가지 줄기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양자 관계에서 보면은 힘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해온 관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65년 당시 국교가 수립되던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소위 그 경제 규모 GDP의 차이는 1대 30이었습니다. 비대칭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1990년쯤 되면은 1대 10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되면은 1대 5의 관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 GDP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1대 2.5대 1까지 붙었습니다. 물론 환율이라고 한 매직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큰 변화의 한 줄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한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선진화되고 됨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동안도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 정치 체제면이나 경제 속성으로 볼 때 매우 같은 동일한 규범과 가치를 지닌 그런 국가로 발전해 왔다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민주평화론이라는 말을 하죠. 민주주의의 두 국가는, 공화정 두 나라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한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데, 민주평화론이라는 가설로 오면은 한일 관계는 이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60년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이제 기조 발언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혹시 상호 질문 토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기회를 드리고요, 없으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워낙 그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공유된 부분도 많고 크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상호 토론은 그럼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 중에 상당히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1998년 김대중 오부지 파트너십 선언을 한일 관계의 최고 수준에 이뤘던 시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올해 60주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소위 김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 소위 신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같은 2.0 버전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신파트너십 선언을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론 만들겠죠. 만든다고 하면은 우선 그러한 한일 신파트너십 선언 2.0의 수립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아야 할 것인가. 과연 98년 때 우리가 파트너십 선언의 내용을 뭐 간단히 제가 요약하자면은 저는 3가지 정신과 7가지 협력 항목이 98년 선언에 담겼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직시, 과거 직시가 정신이 담겼고, 두 번째는 미래 협력입니다. 세 번째가 상호 인정, 상호 호혜적인 존중, 이 3가지 정신의 바탕하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해야 될 분야를 7개 분야로 나눠서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틀로 담아서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아마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조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가중되어서 98년 당시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핵의 위협이 커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급부상이죠. 1998년 당시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력 비용이 1대 10이라고 할 때 중국은 저는 1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90년대 한중일의 국력은 1대 10이었죠.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동아시아의 패권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오늘날 한일 관계가 처한 상황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 한일이 동일하게 갇혀 있는 것 같은 전략적인 환경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 2025년 한일 파트너십 신선언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정신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각수 대사님께 좀 드릴까요? 네, 사실 제가 일본과 외교관계 교섭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요. 정말 한일 신 파트너십 선언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간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일본의 양자 교섭 저거는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일본은 교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이런 걸 예컨대 신 파트너십 선언 버전 2.0을 만들려면 한 3년 전서부터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걸려 있는 문제도 많고, 또 교섭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특히 역사화의 문제가 이제 제일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저는 오히려 올해라는 어떤 특정 시점을 두지 말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일본도 사실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만 일본 전국도 과거에 비해서 유동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좀 더 최소한 한 2년 정도의 이 시간을 가지고 소위 2.0 버전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이름의 한일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정이나 공동선언이나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방식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트랙 1.5, 즉 그 민관이 양측에서 함께 하면서 적어도 한 대여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협의도 해가면서 최종 합의문을 내 가지고 그거를 우리 한일 관계의 2040년 버전, 2050년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되고, 저는 아까 제가 모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한일 양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해 및 상호 신뢰 회복이 없는 한 양국 다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 화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을 토대로 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 저는 예전보다는 만들기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쉬워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처한 상황이나 일본이 처한 상황이나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협력의 필요성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한일 미래 비전 만들기 작업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일본의 이시바 정부가 이제 참여 선거를 잘 해서 뭐 좀 안정이 되면 한일 간에 금년부터라도 그러한 어떤 이 모델리티라고 있죠, 방법론에 관해서 한일 간에 합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의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新大使の言われたことの対象は賛成です。かつてこの議論、つまりその関係の悪いような時期ですね、日韓関係が。もう一度その98年の宣言に原点に戻って、考えてみようと。そして第二の宣言を作ろうという議論あったと思います。その時にで私もそうな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たが、亡くなった先ほど言及ありましたパク・チュヌ大使がですね、当時日韓関係が非常に悪い時期で、その両国がそのパートナーになったんだと。でその両国が和解をして手を携えて前に進むことは時代の要請であるということを宣言で謳ってるわけですよね。その精神がですね、両国間の実際のその関係、政治的な関係、これは過去の問題も含めてですね、ちゃんと収まってない時に一体どんな新宣言が作れるのかと。仮に作ったとしてもそれはそのペーパーにしか過ぎないと。つまり魂が入らないものを作ることに意味があるのかという趣旨のことを言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ういう意味でね、もちろん制限を作ることは重要で、私も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その宣言を作って何かそれでその物事が前に進む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それを進める上での両国の政府のあるいは政治的な意思ですよね。何としてでもこれを作って関係を前進させるんだと。そしてその政治的なリーダーシップの声に国民がその通りだというその雰囲気ってものがですね、環境というものがないとですね、これは非常に虚しい作業になりうるので、別に条件云々の話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まずは最初にその韓国の新しい政権スタートするわけですから、日本の政治がちょっとどうなるのか、いろいろ議論もあると思いますが、どうなるにせよ、まずリーダーシップの間でその腹合わせというものが必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98年のその宣言の時も
両首脳の間で、会談公式非公式の、話もありましたし、その過程でお互いの信頼関係と個人的な関係も含めてですね、我々のようなものが見ても非常に温かい空気が流れていると。でそのことはやっぱり影響するわけですよね。それは非常に重要な要素で、それがないとですね、いくらこの役人の人たちあるいは民間こういうところありますけれどもたち頑張ってですね立派な文章を作っていてもですね、要するに魂が入らないというかですねいうことがあるので、98年の宣言でもこの精神を分かち合って幅広い国民の参加のと不断の努力が必要なんだと、これはということを一番最終的な章で書いてる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それを作っていくいろんな要素がそこに入ってこないとですね、これは成功裏にはいかないというふうに思うので、まずはその環境を作ることは重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さっき言われたように政府なりあるいは1.5 ですか民間の人なりいろいろ議論をして、こういうことなら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の雰囲気をね作っていくことは重要だと思います。それから2番目にじゃあその際にどういうことがですね、新しいバージョンとしてあり得るのか。もうすでに項目はもうほとんど98年の宣言に書いてるわけですよね。国連であるマルチのシステムであれ二国間であれ安全保障であれ文化であれ、ほとんど全て網羅してだけどこれらそれぞれはこの数十年経って現代の新しい情勢の中で当然アップトゥデートモダナイズする必要があるし、とりわけ私は重要なことは我々両国の安全保障上の環境が劣化しているっていうか悪くなっているので、どのようにして新しいその安全保障上のチャレンジに両国がさらにはアメリカも加えて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あるいは他の同志国ですよねと協力して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そのことにかなり大きな比重をかけてですね両国が議論したらい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新しいチャレンジの問題は特に北朝鮮の先ほどちょっと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核とかミサイルについて交渉によってこれをですね取り除くことは非常に難しい状況にある中でどういうふうに我々の防衛力を高めるのか、そういう場合に新しい軍事技術ですよね。今日午前でも AI の話してましたけれどもサイバーの対策どういうふうにできるのか。日韓間で例えばサイバー防衛についてですね共同の知見を共有するあるいは共同演習をするとかいろいろ実態上の協力を安全保障上の協力を進めていこうとする際には両間に信頼関係がなければですねそういうことは難しいわけですよね。いくら紙の上で書いてもですね。ですからまずそこのところをですねビルドアップしていく努力は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具体的に両国のリーダーの波長があっていけばですねおのずと1年なり2年なり先ほど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したけれどもシャトル外交が再び活性化されて往復が増えるあるいは両国首脳間あるいは閣僚政府の人たちの協議の頻度と中身がですねより質が深くなっていけばですねそれぞれの分野での課題について深掘りした議論ができる。その上にこの宣言ができていくのだと。ビルドアップするボタムアップのプロセスとトップダウンのプロセスがうまく融合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ですねこれは可能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파트너십 선언 2.0 버전을 만드는 일은 간단치 않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먼저 양국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다지 용이한 과제는 아니다라는 말씀하셨고 리더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확보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발언 Q&A 시간을 플로어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신각수 대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일 관계 근년 15년 정도를 그 성찰을 해보면은 2022년까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가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극적인 개선을 보았고 지금은 한일 관계 개선이 제도화되느냐 안 되느냐, 지속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한국 측에서는 약간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일본 측은 한국의 정치 변동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가까운 미래 다음 주만 해도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연할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사실은 올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작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고 또 그 권력의 향배가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근미래를 놓고 볼 때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 두 분께서 아까 좀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일 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지, 그냥 낙관적으로 한일 관계는 스무스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근미래 전망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私は韓国の政治についてですね、ここで意見を言うほどの識見もないので、これについては新大使の方にお譲り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どういうそのことになるにせよ、一人の候補者は、日韓関係について現実的な対応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られておりますし、もう一人の候補は基本的にはですね、これまでのその日韓関係の体操は引き継いでいくという、そういうスタンスであるというふうに理解を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リーダーシップが変われば中身のスタイルも変わりう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前提のもとで考えると、まずその一つはですね、その政治的にその変動が仮にあったとしても、これに耐えうるその両国の人たちの相互に対するその感度といいますかね、友好度と申しますかね、私は5年10年20年の単位で見ればものすごく前進したと思うのです。本当に昔は韓国ではこうやって日本語を公の場所で喋ったり、あるいは歌を歌ったりすることに非常に躊躇のある時代もありました。それがまだもちろんいろんなあれは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テレビでも日本の歌も聞こえる、あるいはケーブルテレビでは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ますし、日本では本当に韓国ファン、若いジェネレーションも含めてですね、増えてると思います。私はほとんど毎晩韓国ドラマを見ております。本当にファンで、王朝物語ですね、すごいんですよこれが。本当にでもう本当に泣くシーンが多くてですね、いつも泣いてるんですけど見ながら。だけどこれを見ながら韓国の人たちの心のひだっていうか感情的な側面について私なりに理解をしようとしてるし、理解をできる。で大体その後にすぐ中国のドラマ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中国のドラマを見始めるとですね、ものすごい権謀術数というかですね、すごいんですよね、スケールが。権謀術数の
これにまたこの、感動とは言いませんけれども、ある種のですね凄みを感じたり、いろいろそのようにして、なんでこういう話をするかというとですね、やはりその韓国の人たち、あるいは日本の人たち、ヤンガーじゃないし、いや若い人たちの世代ではですね、政治の変動によって相手に対するその態度をですね、それほど影響できない人たちは増えてるんじゃないのかという、ある種のその楽観論なん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その大人たちがああだこうだとこう言っていることに当然影響もされ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裾野が広がった後で、日本にも大変たくさんの1200万人と思いました。以前我々が現役でいうと300万とか400万、今1200万人ですから、多くの人たちが日本に来て、あるいは日本の人たちも韓国に来てですね、お互いを理解するベースというのはもう格段に強化されていると思うし、それは多少の政治的な変動、あるいは政治的な悪化の際にもですね、なんでそういうこと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かと思うような人たちも増え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し、特にその歴史に由来する問題がですね、いつまでもその若い人たちのバードンとして背負わせることがいいのかという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し、私はそろそろですね、この問題については正しいその比重を占めるような努力をした方がいいと、特に若い世代にはそういう気持ちも増えていると思うので、それにこの韓国の政治がですね対応していくことを希望しているし、日本側は同時に先ほどもちょっ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韓国の人たちの心のひだ、感情、過去に対する思い出を引き続き深く胸に刻みながら前に協力を進めていく、この2つのバランスが重要だと思います。 네, 신각수 대사님 전망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주문을 드리면은 아까 한일 관계 스와트 분석에서 위기 요소 그리고 위협, 약점과 위기 요소로 얘기했던 소위 과거사 문제, 여전히 역사 화해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하고, 또 최근에 양자 관계에서 보면은 소위 대륙붕 협정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사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근미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좀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7분 남았는데 제가 길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층하고의 대화가 없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우리 이원덕 교수님 한일 관계 변화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후 세대에서 전전 세대로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그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전 세대보다 전후 세대는 과거사로부터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닌가. 또 한일 관계가 좀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로 전환하면서 여유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한일 양국 정치가들이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 정부가 바뀌면 한일 관계에 어떤 요동을 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사사이 이사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성, 다른 쪽에서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계속성은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미중 갈등,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위협 해결 문제, 중국의 그 공세적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면에 있어서 양쪽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토릭은 차이가 없지만 실제 지금까지의 그 행태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일 관계에 투영이 됐을 때 저는 꼭 낙관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아까 위기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한일 간의 전략적인 대화와 소통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현안 문제는 대충 큰 불은 껐습니다. 잔불이 일어날까 봐 지금 문제인데 그 잔불은 잔불대로 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일 간에 좀 협력으로 좀 해야지 되고요. 역사 인식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정에 위임을 해서 좀 더 뭐 역사위원회도 좋고 또는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양국의 고등학교 역사 지리 선생님들 교환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시각을 좀 양쪽의 젊은이들에게 이게 알려줌으로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 과거사를 보게 됐을 때 좀 더 화해의 여유 그리고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다렸던 그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혹시 고등학생 중에서 여기 선생님들께 질문하거나 코멘트 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그 선생님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I'm Gareth.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sentation. I'm not sure I'm a youngster, so apologies for that. You both mentioned in your presentation the importance of your relationship with the US as enabling and perhaps being an advocacy for closer relationships between ROC and Japan. I wonder if you can talk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e degree to which you think that will either help or hinder closer ROC-Japan relationships.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다 그럼 답변을 들어볼까요? Well,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a good question, actually. When we talk about China, I think the positions of Korea is based upon the long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China. Of course, we have our own relationship with China. And often the cas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think in a way that they had a very close geopolitical relationship over the history. We have our own, but I think somehow how you are closely connected, all this sense is different, I would say.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can't really harmonize our policy. I think there is a common interest of both countries, like we don't like the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that's not our interest at all. But at the same time, we don't want to be dominated by China in the region with different values of military capability now developing and try to change the status quo to Chinese advantage. But at the same time, we don't like the major power lik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go alone and try to control the entire region to their own advantage. So there is a kind of balance between the two. I think on that one, I think Japan and Korea has a common strategic interest. That's what I want to say.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regarding China's position in relation to the partnership between Seoul and Tokyo. Well, we are the closest neighbor to Beijing, so we have tremendous strategic interest in how China behaves in our region. But as you are well aware, the Chinese policy toward this region, including Korea and Japan, is relatively saying
quite assertive and coercive, and both Korea and Japan suffered from coercive measures by China. In case of Korea, the third retaliation by China from 2017 still lingers on between Seoul and Beijing. And in case of Japan, China relied on retaliation twice in the early 2010s. So we are keen to the direction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its implications upon our region. So we just put the importance of our alliance with Washington first, and then on that basis we will manage our relations with Beijing in cooperation with Tokyo. That's our basic policy, whichever liberal or conservative camp wins the next election. That's my observation. Thank you. 예, 중국 포지션과 관련한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 질문 우리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님하고 그다음 분. 자, 차례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다마부터 2005년 고이즈미 다마, 다음에 2015년 아베 다마가 있었고 이제 이시바 다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15년의 아베 다마는 주변국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사과하거나 사죄 책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일본의 젊은 세대를 더 배려했다는 뜻을 밝혔는데 사사키 차관께서는 이시바 총리에게 만약 제언을 한다면 이번 종전 80주년 담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신각수 차관님께는 지금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수입이 계속 금지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세계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시 차관님께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까 질문하시겠다고 한 분 계셨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김주예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한일 관계의 교류를 학교에서도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어려운 역사적 경험을 함께 지내왔지만 그 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교류의 양상 속에서 미래를 꾸려나갈 양국의 청소년 세대가 어떤 비전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와 이를 위한 양국 정부가 교육적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저희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귀중한 질문 주셨고 혹시 없을까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널리스트 분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두 분께 제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문제를 우리 이하원 부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이제 앞으로 이게 인접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해서 좀 더 한일 양국이 이제는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양국에서 취하는 어떤 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문제는 결국 안전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고, 그래서 WHO라든지 또는 뭐 다른 국제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WHO와 한일 양국 정부의 그 관련 기관 간의 안전성을 심사해서 안전하다면 수입 허가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이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그러한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이 쉽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한일 간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 이수 문제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았습니다만, 또 이 IAEA의 관여하에 또 한국의 담당 과학자가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또 한국의 과학자들이 아주 용기 있게 이건 아니다라고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주혜 학생이 그 한일 청소년 교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해가 제가 일본의 땅을 발을 디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5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갔고, 그때 한 달간 일본 여행하면서 얻은, 학생이 참가하면서 얻은 것이 제 일생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빨리 상대방 국가를 보내는 그런 청소년 교류의 다양한 중증적인 그 틀을 만들어서, 과거에 제가 대사할 때는 수학여행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거 다 없어졌어요. 자매결혼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부활해서, 저는 청소년 때부터 한국 학생은 일본을 알고 일본 학생은 한국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일 관계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簡単にしたいと思います。談話の話ですね。まず今の日本の政府の側でその談話を作ることを決めてい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すら確か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ですからあらかじめそういうことがあるという前提で話をするのもミスリーディングだ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けれども、あるにせよないにせよですね、私は重要なことはそれぞれの談話を、さっき村山談話とか、それからその次に安倍談話の話ありましたけど、その時代を反映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それなりに。ですから今度いかなるリーダーシップ、これが今なのか将来なの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今新しい時代認識が必要だと、新しい教育の、協力のそういう宣言的な政策が必要だと思うんであればですね、それはや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時にはポジティブなですね、積極的なエレメントにより光を当て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率直に言えば思っております。もちろん人々の中には過去の問題をもう一度ですね、全てレビューしてこれが正しいのかという議論したい人も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れは昔あった問題をもう一度再訪問してですね、論戦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私はそれに多くのエネルギーを費やすことは率直に言ってですね、あまり益のあ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せん。それが言いたい。それから青少年の話ですけれども、本当に今青少年の人たちはお互いを訪問し、音楽であれコミックであれ文化に触れ、人々の生活に触れ、非常にお互いを理解する彼らの純粋な交流の機会を持ちつつあると思いますし、これを拡大していくべきだと。それを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言えば、徳島県と中朝の話もありましたけど、ローカルなレベルであるのもあるし、中央政府が計画を作ってお金を出して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し、あらゆる分野のことをや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一つ重要なことは、そういう交流を時の政治的な潮流によって何か縮小したりですねしないような
風にする努力というものが必要だと思います。雰囲気というものがですね、若い人たちに影響するということは大人の責任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以上。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우리 평화의 섬,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한일 국교 정상 20주년 의미와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그 두 분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